경기 회복세가 미미한 가운데 신흥국 불안과 시리아 문제 등 국제 정세도 불안합니다. 올해 세수 부족이 심각해 재정 위험에도 대비해야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 부의장인 현정택 교수를 만나 얘기 들어봤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이제 약간 좀 정치적인 거고, 그게 물론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전에 뭐 리비아나 이런 데, 리비아는 이제 직접적인 산유국이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고요. 중요한 거는 신흥국의 위기라는 거는 어디서 왔느냐면은,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신흥국의 충격이 너무 안 가게 이렇게 한다면은, 뭐 한국 같은 데는 큰 타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출 7월, 8월 달 수치도 이제 조금 낮아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3%대 좀, 중반이나 초중반 하면은 2.7% 달성하는 거는 그렇게 결과하고 괴리는 안 되는데, 그럼 과연 그 2.7%가 어떤 수준이냐, 이게 달성했다고 뭐 정말 박수치고 좋아할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증세를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가 나빴을 때는 어떻게든가 지출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우선순위는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100억을 중앙정부에서 세웠다 그래가지고 100억이 과연 필요한 사람들한테 100억이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복지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은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그럼 그것도 가장 상식적인 얘기로 뭐 이게 특정 이제 사람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해서 어떤 좀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한테 이렇게 기초연금이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랑 FTA를 맺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산업구조,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중요한 그 계기가 되죠. 지금 중국의 경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의 2분의 1. 머지않아 이제 세계 제1의 경제가 되고요. 중국의 전략 자체도 중국이 이제 그렇게 크니까 옛날같이 중국이 해외에다 팔아가지고 중국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중국이 조그맣을 때이지 중국이 세계 전체에 커지면 어디 팔아가지고 사줄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수 시장을 키우는 건데, 한국과 같이 수출하는 나라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인데 무지무지한 기회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시장이 중요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의 스타일하고 달리 요새는 세계의 생산이라는 것이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라고 전부 한 단계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중국에서 조립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모든 단계가 곡나라에 연결되는데 그 고리,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서플라이 체인의 핵심에 중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